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도인이얼셀프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이름 그대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의 네. 이 건설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멘토님께서 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이나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주거 생활을 위한 기업이고요. 또 아무래도 공기업인 만큼 그 출자금 전체를 정부가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기업 채용에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NCS 채용이 좀 늘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NCS 기반 직무 설명서가 있고요. 우리 공기업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시면 네.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직무가 NCS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일반적으로 KSA라고 부르는데요. K는 난리지, 지식, S는 스킬, 기술, 그다음에 A는 애티튜드라고 해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 이 내용이 자기 소개서에 조금 잘 표현이 돼야지 또 채용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공공주거 행복을 실행하는 공기업이라 조금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떤 인재를 좀 찾고 있을까요? 이 인재상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기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네. 소통과 창의, 우리 비슷하죠, 그죠? 네. 그리고 융합과 통찰로 미래를 개척하는 LH 패스파인더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사업관리직입니다. 사업관리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우리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는데요. 네. 행정직은 또 다시 세 개로 나뉘어져서 경영사무, 사업관리, 재무회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 사업관리인 거죠. 근데 이 사업관리직은 토지주택 사업을 전체를 기획을 하는 거, 뭐 토지 보상이나 뭐 주택에 관련된 어떤 관리나 부동산이나 동산 감정 평가하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이것도 좀. 예, 우리 네. 필요 지식으로는 토지나 어떤 주택에 관련된 법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식만 안다고 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적용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전반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드립 커피 내리기 오목입니다. 정말 드립이네요. 제가 씨는 애드립을 잘하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우리 보미 씨는 항상 애드립처럼 얼굴이 이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상한 말이에요. 네. 전공은요. 네. 경제학과와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네요. 멋있어요. 학점은 4.04점입니다. 예. 졸업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5점입니다. 자격증으로는요,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그리고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증권 투자 상담사를 가지고 있네요. 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다 있어요. 있네요. 수상 경력으로는요, 교내 우수 튜터링, 거시 경제학 튜터링을 했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 교내 커피 동아리, 그리고 취업 동아리. 경력으로는요, 할리스 커피에서 2개월간 커피 제조 및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경제학과 그리고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이 토지주택 공사 이 지원자라 그런지 좀 인상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없지 않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전공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눈에 띕니다. 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재학생이라 약간 경력이나 약간 좀 그런 대내외 활동 같은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멘토님은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혹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지금 지원자 프로필을 한번 보면은요, 네. 대외 활동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금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커피 동아리, 네. 그다음에 커피숍에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네. 경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그 자소서에 표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자격증이 이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네. 근데 이 정도 보면은 아직까지 재학생이니까 성실한 학생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좀 어려운 자격증인가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있는데 쉽지는 않고 법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특히 이 친구가 공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어요. 오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예, 역시나 뭐 지원 동기와 포부를 좀 묻고 있는데요. 이 공기업이니만큼 약간 사기업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사기업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그 NCS 기반 직무 설명서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NCS 기반 직무 설명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PDF 파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적절히 좀 써서 동기하고 포부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네. Live for honor. 명예를 위해 산다 이런 뜻인 네. 것 같은데 이 소제목만 봐서는 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짐작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목? 그렇죠. 우리 소제목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건데 소제목은 딱 읽었을 때 와닿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네. 또 소제목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로 작성을 썼죠. 했어요. 예. 영어로 쓴 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뭐 영어를 그죠. 안 써도 되지 네. 않나. 그러니까 맥락은 같아요. 내가 네. 이해가 되면은 돼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영어는 명확성이 떨어지고 전달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좀 명확한 단어, 한국말을 써서 작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쵸. 또 제가 이 친구 자기소개서를 뒤에까지도 쭉 한번 훑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소제목을 쓴 것도 있고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 통일성을 약간 아무래도 아하, 예, 통일성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Live for honor.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를 현실에 응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던 중 부동산 공부를 하고자 하여 부동산학 복수 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막연하게 부동산학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학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 중 모든 국민의 주거 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과 관련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을 위해 각종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학과 수업과 연관하여 주택 사업을 조사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과제를 하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바람도 커져갔습니다. 입사 후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효율적인 토지주택 사업 기획을 통해 국민주거 복지 향상에 힘쓰고 싶습니다. 전공 지식과 1년의 교내 경험을 바탕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주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지원 동기나 포부를 전공과 잘 연결한 것 같지만 이 네. 소제목과의 연관성은 사실 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저 어떤 명예가 드러났나? 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소제목하고 연관성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내용을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경제학을 전공했다, 전공을 응용하고 싶었다,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 주거 문제로 연결하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동기로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예. 좋다. 네. 그런데 이제 포부 부분을 한번 보면은 효율적인 토지주택 사업 기획을 통해
근데 이런 단어들 보면 이 친구가 홈페이지를 보기는 봤어요. 그 안에서 설립 목적에 있는 내용을 잘 썼고 네. 네.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끼다 보니까 너무 명확히 베껴가지고 이게 문장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하, 이런. 그러니까 이거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예. 네. 그런데 부족한 게 국민주거복지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토지주택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진짜 고민을 한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하.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전공 지식과 교내에서의 어떤 경험으로 국민 주거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교내에서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교내의 어떤 경험하고 국민 주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부를 쓸 때에도 꼭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네.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와 마찬가지로 이 조직 안에서 하고 싶은 나의 비전이 네.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서 흘러가야 그게 논리 전개가 맞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소제목에서 이렇게 굳이 영어까지 썼는데 불구하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쉬운 글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 경력 및 실적 등 경력 사항이나 다른 경험 및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사항의 경우 채용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한 업무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경험 및 활동의 경우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쌓은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어우, 굉장히 길어요. 오, 그러게요. 네. 근데 또 뭐 부가적으로 네. 질문이 또 있거든요. 한번 예. 또 볼게요. 2-1번. 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업무 또는 활동은 어떤 내용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2-2번.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나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2-3번. 해당 활동 경험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사 시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일단 최근에 공기업의 자기소개서가 좀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쓰도록 하게 하는데요. 네. NCS 기반 자기소개서의 특징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이게? 맞습니다. 일단 네. LCS 자체가 워낙에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진짜 노스펙, 스펙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는 게 지금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공기업 채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원 자격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원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뽑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자기소개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또는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입사하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직무 관련 경험 또는 활동 내용. 대학교 수업 중 삼성동 전 한국전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의 주 내용은 그 토지가 각 팀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마이스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 단지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2-2번. 본인이 맡았던 역할. 5명이 한 팀이 되었던 그 팀에서 저는 법률 및 수익성 분석과 마무리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배웠던 부동산 공법에 대한 전문성으로 수월하게 법률 분석을 하였고 경제학 전공을 살려 수익성 분석도 담당했습니다. 삼성동 전 한국전력 부지를 직접 방문한 후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팀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호텔, 아파트 단지 등 여러 아이디어 중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단지라는 아이디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이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과 수익성 역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물론 문화 콘텐츠 사업 동향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2-3번. 해당 경험이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줄 수 있는 도움. 이 경험을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 물리적 요소는 물론 법적 요소와 외부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홍보 방안도 팀워크를 통해 고민했기 때문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 후 사업 관리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게 강점이 있는 법률 지식과 부동산학 및 경제학 지식을 토대로 공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LH는 현재 8차까지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시명 아파트인 행복주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이번 활동에서 있었던 저의 사업 부지 분석, 법령 지식 활용 경험이 공사의 모든 업무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전공과 자격증을 충분히 활용해서 쓴 게 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기업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간혹 잘 갖다 쓴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잘 쓴 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스펙이라는 내용만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공부할 때 알았던 그 내용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직무 중심인 거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학생이 놓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우리 NCS에서는요. 그 직무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직업 윤리,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2-2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 역할은 팀워크에서 일어나는 역할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전공, 내 경제학 전공을 살려서 뭐를 분석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역할이라고 하면은 여러 명이 했을 텐데 여기는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 활동 내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교류 안에서 있었던 능력들도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NCS 직업 기초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 팀과제 수행이나 단체 활동 시 타인이 말이나 글을 통해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고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의 경험이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고 대처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 새롭네요. 아무래도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후 항목도 NCS 직업 기초를 묻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다른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도 이와 동일하다고 좀 봐야 할까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공기업, 다른 공기업도 좀 이렇게 비슷한 항목들이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게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하는 게 좋을까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안에는 질문 자체에서 지금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팀 과제나 단체 활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개인이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죠. 조직에서는요.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 안에서의 내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잘해요. 발표를 잘해요. 이 맥락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팀 안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해서 그 안에서 나는 이 공동체의 무언가를 좀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를 표현하기를 아직까지는 급급해 있어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했는지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면서 애매할 수 있는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죠. 늘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서 나는 뭘 끌어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예, 결과가 항상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읽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만 여기서 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고 싶다라고 쓰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한번 어떻게 썼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단체 활동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도시재생 관련 팀 프로젝트를 4인 1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팀원과 친분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팀원이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 공부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올수록 결과를 내야 했기에 팀 모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팀원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저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그 팀원의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모임 일정과 그 팀원에게 가장 간단한 자료 조사를 맡겨서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서 편의를 배려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그 팀원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해진 한 명의 팀원을 배려하다 보면 네. 좀 다른 팀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드는데 너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그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 명의 어떤 그 윈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친구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텐데 또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문장 쓴 거 잠깐만 보시면 우리 첫 문장 잠깐만 보세요. 단체 활동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네. 문제를 재언급한 느낌이 들어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거에도 보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문장을 좀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뭐 중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볼게요. 네. NCS 직업기초 대인관계 능력. 네. 일단은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시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경험과 함께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일로 곤란한 경험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주인공은 어떤 경험을 얘기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기적의 막대 사탕. 막대 사탕 하나가 이제 어떻게 기적을 가져왔다는 건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아직 이제 재학생이에요. 그쵸. 이 지원자가 학생이어서 아마 소제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네. 기적의 막대 사탕으로 이룬 무엇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네. 이렇게 너무 예. 모호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막대 사탕.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석 관련 팀 프로젝트 중 학교 앞 음식점의 위치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팀에서 생각해낸 방법은 학교 정문에서 식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투표판을 만들고 학교 정문에 나갔지만 간단한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만족하는 만큼의 표본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점심을 먹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좋을까 고민한 끝에 다음 날에는 투표 시 막대 사탕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막대 사탕을 들고 나간 다음 날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충분한 표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탕은 작은 선물과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이 덕분에 원하는 바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분명히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 경험을 좀 대인관계 능력으로 연결한 건가 아닌가 어떻게 말하면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게요. 지금 잘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대인관계 능력,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아직은 스펙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큰 결과물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막대 사탕을 줘서 누군가는 스티커를 붙였지만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끌어냈다.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 여기도 마찬가지면은 지금 첫 문장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첫 문장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문장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제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아마 네. 재한 씨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소제목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저는 드러나죠.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냥 뭐랄까 아무거나 일단 던져놓는 것 같아요. 제목은 일단 쓰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내용과의 연관성도 조금 부족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좀 뭔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잘 참고하는 건 물론 좋지만 좀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같은 말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재한 씨는요? 저는요, 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는 많이 안 써봤는데 어서 들은 건 많다고 들었는데 소제목 잘 썼어요.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따서 너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좀 알려야 돼. 근데 그거 그대로 갖다 쓴 거 보니까 너무 이 친구가 쓰는 게 이 회사에서 정말 내가 입사 지원서를 내는 느낌이 아니라 저 이렇게 열심히 잘 연습했고 연습한 대로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딱 내는 느낌이라서 네. 진짜 입사 지원하는 마음이 좀 더 들 수 있게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두 분 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무조건. 네. 오늘은 두 분의 처방전을 제가 다 채택을 하고 아,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소제목하고 연결하는 것도 맞고요. 또 실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네. 좀 객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NCS 직무 설명서를 충실히 살펴볼 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금 살펴볼 요 학생들 보면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원하는 내용들이 표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대인관계 능력이다, 소통이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명시해 놓은 정의가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내 경험을 끌어내고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NCS 기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는 네.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